예, 반갑습니다. 집안에서들 잘 관리하고 계시죠? 아마 3월이 지나가고 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소변 검사 학교에서 하는 이제 저번 시간에 시력 검사, 청력 검사 이런 것들이 있었었고, 그건 눈이나 귀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자세하게 검사 방법은 얘기하고, 그리고 또 소변 검사 오늘 할게 등심대 검사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역시 이제 소변 검사나 등심대 검사도 성인 질환 파트에서 아마 자세히 할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하는 이런 모든 검사들이 그 집단 검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집단 검진의 의미 이거는 여기서 이제 차근차근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소변 검사 들어가서 봅니다. 집단 요검사의 실시 배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말 그 어떤 한 분 선생님, 소아과 선생님의, 의사 선생님의 한, 한 50년? 그죠? 4, 50년 정도의 노력으로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 6.25 전쟁이 끝나고 어린 아이들을 케어를 하시면서 결혼도 안 하시고 이 아이들을 이제 키워내신 거죠.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키워내면서 어릴 때 이렇게 그 편도선염을 앓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그냥 방치해뒀더니 아, 심장에 사구체 신염으로 또는 이제 류마티스 열로 이렇게 되면서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보신 거죠. 그래서 조병수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이 아이들의 그 만성 신장염만 예방을 할 수 있어도 결국은 사구체 신염은 퇴행성 질환이지 않습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다 보니 이걸 그냥 그대로 뒀더니 만성 신부전으로 굉장히 삶의 질도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건강 수명이나 수명 자체에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아이들의 그 상기도 감염 이거를 좀 관리하기 위해서 또 매년 이렇게 빨리빨리 사구체 신념을 발견해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매년 소변 검사, 즉 그 소변 안에 자멸이라든가 또는 이제 혈뇨가 보이거나 아니면 단백뇨가 보이거나 그런 부분만 빨리 발견을 하더라도 최대한 이 신부전으로 진행을 하는 거는 막을 수 있지 않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단 소변 검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1997년 제가 알기로는 97년서부터 이제 매년 모든 학년에게 소변 검사가 실시가 된 아주 훌륭한 체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변 검사가 그런 의미에서 실시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상기도 감염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원인균 이미 출제가 한번 됐었죠. 편도선염이나 인후염의 원인이 되는 균, 그룹 A 베타 헤몰라이틱 스트랩토코커스에서 용혈성 구균이라고 하는 연쇄상 구균, 용혈성 연쇄상 구균이라고 하는 이 연쇄상 구균 감염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니까 과민 반응이 일어나서 그래서 뭐 이렇게 류마티스 열이나 또 사구체 신염이나 이런 문제를 갖고 오게 되더라. 몇 형 과민 반응인가요? 1형, 2형, 3형, 4형 중에서 항원 항체 복합형이니까 제3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사구체 신염으로 진행되는 거. 그래서 아이들의 그 편도선염만 잘 관리하더라도 이 류마티스 열로서 승모판의 판막의 침범으로 인한 이제 후천적인 심장 질환을 앓지 않아도 되고 또 사구체 신염으로 인해서 또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이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하게 된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중요한 질병들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이 아이들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사구체 신염을 중요하게 다뤄야 되겠구나. 류마티스 열을 중요하게 다뤄야 되겠구나. 또 연쇄상 구균, 용혈성 연쇄상 구균에 의한 이런 이제 편도선염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겠구나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죠. 거기 나중에 또 우리 성인 질환 가시면은 자세히 더 많이 할 거예요. 자, 집단 요검사의 실시 배경입니다. 성인 만성 신부전은 소화기부터 시작이 된 만성 신장염이 서서히 진행이 되어서 만성 신부전에 빠지게 되고 또 신장 기능은 상당히 저하되기 전까지 얼마? 80%. 이 80%를 다 소멸하기 퇴행되기 전까지는 자각 증상이 없다라는 것이 특징인 거죠. 이 자각 증상의 시작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사구치 신념의 자각 증상들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로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 이제 부종이라든가, 그죠? 혈뇨라든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증상인 거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렇게 부종이나 혈뇨들이 일반적이지 않고 전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면 소변 검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단지 소변 검사로 현미경으로만 보더라도 혈뇨와 단백뇨 소견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변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초기에 만성 신장염을 진단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자각 증상이 없는 조기에 발견을 해서 조기에 치료를 한다라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성 신부전으로 이행되는 것을 상당수 예방할 수 있다면 환자는 물론이고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이익이 된다. 지금은 건강보험료 적용이 되어서 만성 신부전 환자들의 투석이 굉장히 저렴해졌지만 실제 이제 국가가 비용하는 부담은 굉장히 크죠. 이전에 이제 보험료가 적용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 투석 환자들은 인당 연 1억씩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부잣병이다라고 해서 만성 신부전을 진단을 받고 나면 몇 년 이상 살기는 어렵다 이런 판정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나 지금 상당히 오랜 동안 혈액투석 받으면서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입장인 거죠. 그러나 이 국민이 부담하는 개개인이 부담하는 양은 저걸런지 몰라도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비는 상당히 아직도 많은 것이다라고 봤을 때 의료비에 있어서의 감소 측면에서도 소변 검사는 훨씬 월등히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장염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소변 검사를 매년 실시를 하게 된다. 어른들에 비해서 어린아이들이 훨씬 더 이렇게 상기도 감염에 취약되어 있고 또 집단으로 모여 있잖아요. 지금도 휴교령을 내리는 이유인 거죠. 3월달 뭐 4월까지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3월에는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도 여러분들을 3월에 뵙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집단화 되어 있다라는 치명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아이들 중에 그 많은 아이들이 상기도 감염에 걸렸다면 결국은 류마티스 열로 인한 심장 질환이나 또는 이제 사구체 신염으로 인한 만성 신부전이나 이런 것들은 피할 수가 없을 거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소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 학년이 매년 소변 검사를 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이 소변 검사가 학교에서 대단히 중요하지 않다. 시력 검사 출제가 됐죠. 시력 검사하는 방법. 분모는 무엇이고 분자는 무엇이고 스넬렌 차트를 통해서 시력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매년 검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검사 방법 당연히 출제율이 있다라고 보고요. 이 소변 검사하는 방법들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게 있다. 자, 학교 집단 요검사를 할 때 아이들이 매년 소변을 받아서 소변 검사를 하죠. 그래서 체뇨 검사를 할 때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될까? 그건 누가 가르쳐 줘야 돼요? 체뇨하기 전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는 보건교사가 알려줘야 될 책임이 학교장이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겠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소변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의점들을 갖추어야 된다. 왜 그러겠어요? 집단 검사라고 하는 것은 정확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양성자, 즉 의심 환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집단 검사의 효율성은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또 진단 검사를 해야 되는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단 검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최대한 집단 검사는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주의사항들을 잘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건교사가 그 소변검사 이전에 주의해야 되는 점을 알아야 된다. 1번 몰라도 된다? 당연히 자세히 알으셔야 되는 거죠. 당연히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출제가 될 수 있다 없다?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체뇨시 학교 집단 요검사의 주의사항은 뭘까? 체뇨하기 전날 잠자기 전에 소변을 보게 한다라는 거죠. 왜요? 이거 이제 답변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체뇨 전날 잠자기 전에 소변을 봐야 된다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검사 전날에 지나친 채식이나 비타민C, 또 지나친 수분 섭취 이런 것들은 제한하는 것이 좋다. 왜? 그리고 아침 첫 소변에 중간요를 꼭 받아오세요. 왜? 그리고 소변을 아이스박스나 얼음이 든 용기에 담아 학교에 가져오게 한다. 이 부분은 이제 대부분 건강검진센터에 가서 소변 검사를 하거나 또는 이제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보내거나 하게 되겠죠. 체뇨 4시간 내에 검사를 한다. 그래서 이 5가지의 기본적인 개념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죠? 거기서 4번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4가지겠죠. 잠자기 전에 소변을 보게 하는 거, 비타민 C, 또 너무 많은 야채, 또 수분 섭취 이런 것들은 제한하는 게 좋고, 아침 첫 소변이어야 합니다. 첫 소변의 중간요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3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걸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강조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3가지를 기억하는 건 기본인 거고, 무엇 때문에 잠자기 전에 소변을 봐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답을 할 수 있어야겠죠. 자, 자기 전에 배뇨를 하지 않는 경우는 밑에 박스 안에 있죠. 기립성 단백뇨가 있는 사람인 경우 취침 전에 체위에 의한 단백뇨가 아침 소변의 위양성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루 종일 마라톤을 했다든지 마라톤 하거나 하루가 좀 힘든 날, 이런 날은 집에 가서 이제 소변 보면서 거품 나는 소변을 본 적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그래서 상당히 피곤하다, 오랫동안 체력이 저하되었다, 이런 부분하고 아침에 단백뇨를 본다라는 부분하고는 좀 관련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왜 굉장히 힘든 날, 지치고 오랫동안 스트레스 받고 어쨌든 하루 종일 애를 쓴 날, 그런 날에는 붓기도 붓죠. 그래서 이 부종과 단백뇨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떤 스트레스, 신체적인 어떤 스트레스, 육체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위양성 단백뇨라고 하는 거죠. 거품 단백이 조금씩 빠져나올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기립성 단백뇨. 그래서 단백뇨가 1 포지티브 정도는 되지 않아요. 이렇게 슬라이스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를 우리가 위양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잠자기 전에 소변을 봐야 되는 이유는 기립성 단백뇨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를 체위성 단백뇨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체위성 단백뇨, 기립성 단백뇨는 정상인에서 오래 서 있거나 운동 후, 목욕 후, 발열 후에 하루 나올 수 있는데 1mg을 넘지 않는다. 조금이지만 그러나 단백뇨가 나왔다라는 것이 판정이 되면 결국은 이 학생은 진단 검사를 할 수밖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세부적인 이런 여러 가지 신장에 관련된 검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비용적으로 비효율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잠자기 전에는 소변을 보는 것이 좋겠다. 하루 동안 모아온 그 기립성 단백뇨 이걸 버려버리고 자라, 이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써놨죠. 허리를 뒤로 젖힌 자세로 수분만 있어도 단백뇨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단백뇨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버려라. 자, 2번째. 검사 전날 채식이나 비타민C를 제한해야 되는 이유는 신성한 아침 첫 소변은요, 약산성입니다.
그런데 소변이 오래되면 알칼리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의 혈액은 알칼리가 좋잖아요. 산성보다는. 그런데 소변은 산성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산성에 가까워야 된다. 왜요? 소변은 밖에 외부하고 뚫려 있는 요도라는 걸 통해 가지고 방광이라는 곳으로 외부하고의 연결 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물질, 즉 세균에 의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세균이 들어왔을 때 충분히 산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통로는 항상 산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소변이 오래가 되게 되면 알칼리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채식을 많이 먹게 되면 소변이 알칼리성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소변 검사하기 전에는 너무 지나치게 이런 채식이나 비타민 C를 많이 먹지 마라. 또 물도 많이 먹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산성이 유지가 되었을 때 소변에서 나오는 여러 세포 또는 결정체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적혈구가 나오더라도 원주 세포, 뭐 뿔난 것 같은 적혈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원주 세포들이 몇 개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녹아버린다라는 거죠. 알칼리뇨에서는 세포나 결정체들이 녹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검사를 할 수가 없다. 또 요당 검출 시 효소 작용을 억제하거나 시약의 반응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위음성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해요. 자, 이래서 알칼리성이 되게 되면 세포가 녹기 때문에 산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 그렇다면 왜 아침 소변인가요? 아침 소변이 제일 농축 능력이 좋아요. 왜요? 잠잘 때 여러분 푹 주무시면 자면서 화장실 간다 안 간다? 안 가야 되는 거죠. 아침에 그래서 눈 뜨자마자 화장실 가기가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 동안에 제일 많이 나오는 호르몬이 항이뇨 호르몬. 그래서 이뇨를 시키지 않게 밤 동안 충분히 항이뇨 호르몬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뇨증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유난히 이게 아니 이렇게 초등학생이 됐는데도 야뇨증이 있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은 실제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먼저 가보게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과 질환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신장의 기능 또는 이제 뇌하수체에 있어서 ADH 이런 것들의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DH가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항이뇨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나온다면 아침 첫 소변이 가장 농축 능력이 좋겠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제일 샛노랗다라는 얘기죠. 예, 물을 거의 이렇게 모든 물을 다 끌어당겨 버리기 때문에 노란색 가장 노란 소변이 나오는 게 아침 첫 소변이어야 된다. 즉 신장의 농축 능력을 보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침 첫 소변은 농축 능력이 좋은 신장을 가진 사람은 갈색, 그러나 만성 신부전자와 같이 농축 능력이 없다면 아주 맑은 수돗물 같은 투명한 색을 가지게 되겠죠. 자, 이래서 아침 첫 소변이어야 한다. 하나의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아침 첫 소변에는 단백뇨, 위양성 단백뇨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침에 첫 소변임에도 주의사항을 지켜가지고 첫 소변임에도 불구하고 단백뇨가 나온다면 병적인 상태다. 이걸 의미하겠죠. 또 아침 첫 소변은 가장 산성입니다. 산성이기 때문에 여러 세포나 결정체를 잘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첫 소변을 보아야 되는 이유는 세 가지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단서가 되겠어요? 출제 포인트 된다 안 된다? 엄청나게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고 제시를 해둬야 될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중간요를 왜 받느냐? 처음에 나가는 이제 소변은
세균 덩어리를 배출할 수가 있겠죠. 요도구에 있는 그 분비물을 통해서 세균이 뭉쳐져 있는 것들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하고, 그러고는 중간요, 그 다음에 묘를 받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잠자기 전에 소변을 왜 봐야 되는지, 채식이나 비타민 C는 좀 제한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아침 첫 소변 중간요를 받는 이유가 뭔지를 꼭 정리해두기. 학교 집단 소변 검사 다 중요하죠. 집단 배경도 중요하고. 자, 그러면 집단 검사에서 하는 소변 검사는 무엇입니까? 요 검사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검사 항목을 알아채야 되겠죠. 그 항목에서 요 단백 검사, 요 자멸 검사. 이전에는 단백 검사도 확인했고, 요 자멸 검사도 확인을 했고, 소변을 통해서 이제 콜레스테롤도 확인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다 생략하고요. 단백, 자멸 검사만 하도록. 처음에는 4가지씩 검사를 했었어요. 지금은 단백뇨와 자멸 검사. 그리고 98년도에 출제가 된 내용에서는 단백뇨가 나왔다면 어떤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백뇨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신장의 기능이 망가졌다라는 거죠. 신장의 기능이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당이나 단백을 배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멸, 혈뇨가 나왔다라는 것은 신장은 혈관 뭉치죠. 그죠? 아주 미세한 혈관 뭉치들이 신장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손상을 입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혈관 뭉치들이 녹았다, 염증이 생겼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 단백이 2 포지티브 이상이고 또 요 자멸이 2 포지티브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10중 8구 신장 질환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이렇게 소변 검사를 통해 가지고 사구제 신염 등의 이런 이제 문제점들, 신장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해내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요 단백 검사를 해야 되고요. 정상치는 당연 음성이 돼야 됩니다. 자, 소변 내 단백 유무와 그 양을 조사하는데 양성이다 라고 했을 때는 신장이거나 아니면 방광요도의 병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만성 신염이나 신증후군일 때는 단백뇨가 쏟아지죠. 또는 이제 당뇨병성 신증, 요즘 당뇨병이 또 많으니까 당뇨병성 신증인 상태에서는 병태가 무거울수록 소변의 단백량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뇨성 신증하고 이제 소변 검사하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같이 사례로 출제가 될 가능성 또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땡. 신장이나 요로에 이상이 없어도 장기간 서서 일을 한 뒤에는 양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기립성 단백뇨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양성인 경우 기상 직후의 소변으로 재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첫 소변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성 단백뇨라고 한다면 이 3가지의 범주가 기능성, 기립성 단백뇨, 그리고 이제 원인 불명 이렇게 있는데요. 기능성이라 그러면은 양성 단백뇨 3가지 범주, 고열이나 추위의 노출이나 정서적인 스트레스, 또 격렬한 운동 등, 또 기립성 단백뇨, 신장이나 요로에 이상이 없어도 장기간 서서 일을 한 뒤에는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꼭 소변 검사는 아침 첫 소변, 또 원인 불명의 일시성 단백뇨, 그러니까 위양성인 경우 이런 3가지의 범주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양성이라 나왔다면 당연히 신장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요 자멸 검사입니다. 소변으로 혈액이 배설되는 것을 말하고요. 소변색에 이상이 없더라도 혈뇨가 나온다고 해서 소변색이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소변 색깔이에요.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현미경으로 본다면 적혈구의 숫자는 당연히 보입니다. 이때 적혈구 수가 남자의 경우에는 3개 미만, 여자의 경우에는 5개 미만이 이다 정도가 정상이라는 거죠. 혈뇨 발생 부위는
방광이 31%이고 방광염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요도염을 제외한다면 신장 요관에서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멸만 보인다면 가장 가능한 건 방광염이거나 요로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질환들이 사구체 신염, 간질성 신염, 낭종성 신장질환, 이런 비뇨기 질환들. 또 어떤 걸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혈액 질환들. 그래서 응고장애 질환들 있죠. 뭐 혈우병이라든가 혈소판 감소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백혈병이라든가 뭐 이런 정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혈관 질환의 초기 증상이다. 이렇게 요로의 증상, 신장 요로의 증상이 1번, 두 번째는 혈액 질환이 2번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겠죠. 이상이 있는 자는 추후 검사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니까 학교 집단 소변 검사에 항목 알으셔야 되고요. 무엇을 검사하는지 검사 내용 알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열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소변 검사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엄청나게 중요하다. 충분히 그렇게 3단계로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항목도 물어볼 수 있고 방법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내용들 그리고 그 결과, 예.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 추후 관리가 나왔었어요. 98년도에. 그러므로 보건교사로서 이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아이들은 추후 관리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했죠.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정리가 되셔야 될 거고요. 이건 아마 제가 문제 풀이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분류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류해서 문제를 확인한다고. 자, 94페이지 이제 넘어가서 단백뇨 검사 결과 이상이 있다면 학생들에게 문진사항들, 그리고 네 번째 주제, 학교 집단 요검사 양성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팔로비죠. 추후 관리들이죠. 자, 단백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제일 먼저 질문해야 될 게 뭔 것 같으세요? 질문해야지. 검사 전날 밤 취침 전에 배뇨를 했니 안 했니예요. 그죠? 예. 배뇨를 하지 않았다면 기립성 단백뇨가 위양성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렇다면 재검사를 하는 게 맞겠죠. 그죠? 신장 검사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재검사를 해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체뇨 시간을 고려해야 됩니다. 아침 첫 소변이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면 재검사를 한 번 더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학생이라고 그러면은 생각보다 이제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생리 여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잠혈의 위양성 결과가 나왔을 때 생리 중인지를 확인을 해보고 이것도 일정 시간 이후에 다시 재검사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가족력이 있어요. 난청을 동반한 혈뇨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서도 이제 뭐 신장염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한 5세, 17세 정도만 되면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하죠. 이게 알포트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왕력. 혹시 이전에 과거에 신증후군을 앓은 기왕력이 있는지, 또는 이제 루푸스, 전신동방성, 낭창 또는 류마티스 질환 이런 것들을 앓았던 기왕력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 그리고 현재 병력, 혹시 지금 상태에서 어떤 혈뇨나 부종, 아까 부종과 혈뇨 어떤 질환의 가장 중점적인 증상이라고 얘기했나요? 그쵸, 사구체 신염. 그쵸? 그쵸. 사구체 신염의 가장 중점이 되는 증상입니다. 부종과 혈뇨.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핍뇨가 있는지, 소변 볼 때 또 방광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배뇨 시에 통증이 있었는지,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학교 집단 소변 검사에 대한 양성자 관리입니다. 그 양성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체뇨를 잘 했는지, 가족력이 있었는지, 지금 병력은 있는지 이런 것들 물어보면서 한 번 더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게 맞다. 재검사. 이제 재검사할 때는 무엇을 정확하게 지켜야 될까요? 검사 전날 밤에
소변을 꼭 보도록 하고 체크리스트에 체크해 오는 거, 그리고 먹은 거, 저녁에 뭘 먹었나, 채식이나 비타민C 이런 것들 좀 줄여서 좀 제한해서 먹도록 하고, 아침 첫 소변을 보는 거 체크 해가지고 재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재검사를 한 이후에 그래도 양성으로 나온다면 의뢰해야죠. 이제 정밀 검사도 받아야 되고 신장에 대해서 팔로우업도 해야 되니까 학부모에게도 알리고 전문기관에도 알려서 의뢰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학생에게는 신장에 좋은 점들, 신장에 주의해야 되는 점들, 이런 것들에 대한 보건 교육을 하고, 그리고는 건강기록부, 요양호, 요양호자 이렇게 해서 기록들을 해두어야 되고 보관을 해두는 것이 맞고, 또 보고할 사항이 있다면 보고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억을 해두셔야 하지 않을까. 검사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죠? 전문가들이 머릿속에 체계를 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너무나 잘 체득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보건교사가 돼서 뭐 방학이 있어 좋고 그죠? 은퇴 시간이까지는 걱정이 없어서 좋고 이런 거 다 좋지만,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1학교에 1인의 보건교사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에 상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게 전문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할 때 실제화 시켜서 내가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봐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나는 어떻게 팔로우업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처리를 할 것이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에 대해서 항상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어 계셔야 하는 게 우리들의 임무인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좋아야 된다, 당연히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알아야 학교에서 뭘 하나를 다 하겠죠.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건, 몰라도 되는, 모르면서 학교를 간다? 그런 거는 사실 용서받을 일은 아니에요. 의료인으로서 모두 다 알아야지 왜 몰라도 됩니까? 그래서 기억을 다 해두시도록 공부를 해두셔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학교에 가서도 매년 이제 새로운 어떤 학문이라든가 또는 어떤 추세라든가 또 여러 가지 법령에 있어서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상당히 민감해하면서 체득해 놓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정말 생각을 합니다. 유능하셔야 돼요. 유능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당연히 중요하고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이런 집단 요검사의 의의는 뭘까? 자, 소변검사의 의의는요, 요단백, 자멸, 폐하 검사 등을 통해서 신장 기능의 이상을 조기 발견하겠다. 또 혈액 질환의 이상을 조기 발견하겠다. 또 요로 감염의 이상을 조기 발견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의를 가지고 있겠죠. 또 신장은 한 번 손상이 되면 재생이 힘듭니다. 이거 염증에서 우리가 기초간호과학에서 배울 거거든요. 염증이 일어난 이후에 원래의 조직으로 되살아나느냐, 아니면 상흔 조직으로 되살아나느냐, 상흔 조직으로 대체가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냐 없냐이지만, 신장은 손상이 되면 다시 재생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이 힘들고 병이 상당히 진행이 되어도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기 발견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것이 소변검사, 집단 요검사다라고 하는 거죠. 초등학교 학생의 0.1%가 만성 신장염이 발견이 된다라는 것은 그 숫자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상기도 감염에 항상 취약한 집단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래서 학교에서 상기도 감염이 유행을 할 때 아이들이 그 편도선염, 즉 용혈성 연쇄상 구균에 의한 편도선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항생제 사용을 적어도 7일에서 10일 정도는 충분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독려하셔야 되는 거죠. 요즘에 너무 이렇게 똑똑한 엄마들이 많아서 이 항생제 사용하게 되면 피해가 막심하다라는 생각으로
또는 의료인을 불신하는 마음으로 또는 본인이 너무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생제 뭐 하루 이틀 먹으면 됐지 병원에서 이렇게 또오라 하면서 계속 처방을 내주는 거에 불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불신들을 없애줘야 충분히 정보를 주면 의심은 없어질 수 있거든요. 뭐든지 무턱대고 어떤 편견을 가지기보다는 정확한 정보는 현명한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정확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줄 수 있게끔 반복으로 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도선염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유행하고 있을 때 감기 때문에 편도선염 뭐 많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당장 인후염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일어났을 때 결국은 손해를 보는 것은 신장질환으로 평생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심장질환으로 평생 심장질환을 가질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증가 추세 0.1%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1차 감염에서 우리가 케어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2차 과민 반응이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그 과민 반응도 출제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되어서 다 출제에 포함되어 있어요. 당연한 거고요. 이래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집단 요검사의 의의는 더욱더 커지고 있다. 자, 세 번째, 만성 신장염을 자각 증상이 없는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를 할 수 있다면 대부분 만성 신부전으로 이행이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는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이익이 되죠. 그래서 수직적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건강 습관을 가지게 되면서 건강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것과 수평적인 의미, 국민의 건강, 경제적인 측면, 수직, 항상 의의는 수직과 수평으로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느냐? 신장의 기능을 쓰고 단백이 소변검사 단백이 검출됐을 때 의심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 신장질환, 혈관질환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열거하시면 됩니다. 4가지 이상. 그리고 단백이 검출되었다면 학생들에게 취해야 되는 조치사항은 5가지. 그러면 재검사한다, 학부모에게 알린다, 의뢰를 한다, 아이들 모아놓고 교육도 시킨다, 그죠? 그리고는 행정 처리해야 되죠. 기록하고 보관하고 보고하고 하는 행정 처리까지 포함을 해서 5가지입니다. 그러면 모든 검사들이 그렇겠죠. 학교에서는 병리 검사들 어떤 게 있었습니까? 결핵 검사 있었잖아요. 결핵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어떻게 관리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뢰를 진단 검사를 하면서 하기 위해서 의뢰를 하고 학부모에게도 알리고 애들 보건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행정 처리도 해야 되고 똑같아요. 시력 검사에서 이상자를 어떻게 추후 관리합니까? 역시 다시 재검사하고 의뢰 조치, 학부모하고 전문기관에 그리고 또 보건교육, 더 이상 시력이 나빠지지 않게 하는 보건교육하고 그리고 또 행정 처리해야 되겠죠. 건강기록부에 기록하고 보고하고 하는 것들 행정 처리하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5가지로 추후 관리를 정리하시면 되세요. 팁이었습니다. 자, 등심대 검사. 야, 이거 뭐 2020년도 등심대 검사 제목이 출제가 되었죠. 이게 무슨 검사냐? 척추측만증 검사가 등심대 검사. 척추측만증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 교정을 하더라. 이것도 역시 이제 90년대 후반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해요. 그 당시에 소변 검사도 시작하고 결핵 검사도 시작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등심대 검사도 하고 그때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어 보니까요. 애들이 결핵을 발견하기보다는 척추가 전부 다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애들이 전부 다 그때는 학교에 지금처럼 사물함이 있지도 않고 사물함이 이제는 다 있어서 애들이 학교에 책을 안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학원 책만 들고 다니지.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전과다 뭐다 그땐 전과라 그랬으니까 그거랑 교과서랑 책가방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도시락도 급식도 안 됐으니까 도시락까지 들고 다니면서 애들이 전부 다 이렇게 척추측만증, 우리 세대에 척추측만증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척추측만증을 조기에 좀 발견을 해보자. 그렇지 않으면 평생 이렇게 불편하게 척추에 무리가 가면서 골반이 비틀어져서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척추측만증을 조기에 발견해보자라는 검사로. 그래서 1차 검사가 학교에서 하는 등심대 검사예요. 등심대 검사 누가 합니까? 그래서 보건교사하고 담임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검사하는지 당연히 그 검사법이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검사법이 그렇게 출제율이 높은 겁니다. 또 나올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매년 이렇게 2, 3년에 한 번씩 출제되는 이유죠. 언제 그러면은 등심대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성장 발육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는 그 시기 언제죠? 초등학교 5, 6학년 시기. 그죠? 예, 초등학교 5, 6학년 시기부터 급성장하기 때문에 이때 시기가 가장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 방법은 역시 척추측만 척추 쪽에 근골격계 가서 자세하게 다시 다루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들이 이렇게 학교 보건의 팔로업 추후 현상하고 항상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더 이 앞부분 행정 처리하는 부분들을 검토를 또 해봐야 되겠죠. 등심대의 검사 처리 사항입니다. 교육적인 사후 처리해야 되고 검진 결과에 따라 보건 지도하고 건강 상담해야 되겠죠. 생활 지도하고 그리고 가정 통신문을 보내어서 이 아이가 척추측만증이 예상이 되니까 교정을 바란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고 전문 의료기관의 회신도 되어야 될 것이며 행정적인 사후 처리가 또 되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이제 모든 검사들이 집단 검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실시하는 검사들은 모두 집단 검진이다. 이런 집단 검진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 이제 쉬었다가요.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